선생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선우가 영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영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이 누군가의 따뜻함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장영주는 이미 눈을 떴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희미한 빛을 바라보며 영주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침실을 나온 영주는 작은 부엌으로 향했어요. 혼자 사는 집치고는 너무 넓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을 한 뒤 영주는 운동복으로 갈아입었어요. 요가 매트를 펼치고 유튜브를 켰습니다. 오늘의 힐링 요가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화면 속 젊은 강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오늘 하루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세요. 영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30분 동안 몸을 움직이고 나니 조금은 개운해졌어요. 샤워를 하고 단정한 옷을 입은 뒤 영주는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토스트 한 조각과 커피 한 잔. 언제부터인가 아침이 이렇게 간소해졌어요. 예전에는 딸 다은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밑반찬까지 준비했는데 말이죠. 다은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서울에서 바쁘게 살고 있는 딸 생각이 났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어요. 그것도 서로 안부만 묻고 끊는 짧은 통화였죠. 영주는 딸에게 더 많은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잔소리하는 엄마가 될까봐 참곤 했습니다. 오전 10시 영주는 동네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일주일에 3번 노인분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도서관 입구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주야, 오늘도 왔구나. 어제 읽어준 소설 너무 재미있더라. 그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밤새 생각했어. 오늘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할머니. 영주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좋았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느낌 말이에요. 예전에 교단에 서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처럼요. 2시간 동안 봉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주는 점심을 간단히 해결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나물로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 서글플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벤치에 앉은 부부들을 보면 가끔 부러웠어요. 나이 들어서도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죠. 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깐이었어요. 영주는 고개를 저으며 그런 마음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건 너무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과거의 상처들, 실패한 결혼 생활, 그리고 숨기고 싶은 기억들까지 모든 걸 털어놓고 시작하기에는 너무 많은 짐이 있었어요. 저녁에는 평소처럼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년 여성이 주인공인 로맨스 드라마였는데 현실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여서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드라마 속 여주인공은 멋진 남자를 만나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더라고요.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이지. 영주는 중얼거리며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언제부터인가 화장을 해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시간은 정말 잔인한 것 같았습니다. 밤 10시 영주는 침실로 들어가 잠자리를 준비했어요.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평범함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큰 상처를 받을 일도 누군가를 상처 주게 될 일도 없으니까요. 과거의 남자들은 다 잊었어.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속으로 다짐하며 영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정말로 모든 걸 잊었다면 굳이 이런 다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한 달 더 흘렀습니다. 영주는 여전히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다은이야. 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게 들렸어요. 영주는 놀라서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다은이가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다은아, 무슨 일이야? 혹시 어디 아픈 데라도 있어? 아니야, 엄마 좋은 일이 있어서 전화했어. 내일 집에 갈게. 그리고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 영주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딸이 누군가를 소개하겠다는 건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소개할 사람? 응, 엄마가 꼭 만나봐야 할 사람이야. 내일 저녁에 같이 갈게. 다음 날 영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이 온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오랜만에 집 청소를 꼼꼼히 하고 다은이가 좋아하는 음식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과 나물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만들면서 영주는 괜히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후 5시쯤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영주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딸 다은이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순간 영주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이 컸어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1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엄마, 인사해. 이 사람이 이선우야. 우리 결혼할 사람이야. 다은이의 말이 귓가에서 멀게 들렸어요. 영주는 그 자리에 서서 선우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우도 영주를 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둘 다 말을 할 수 없었죠. 엄마, 괜찮아? 다은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주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아, 그래. 반가워요, 선우 씨.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10년 전과 똑같았어요. 영주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어서 들어와, 음식 준비해놨어. 영주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된 행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다은이는 신이 나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 선우 오빠는 의사야, 외과 의사라고. 정말 멋지지 않아? 그래, 의사구나. 영주는 대답하면서도 선우를 쳐다볼 수 없었어요. 선우도 마찬가지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의 어색한 분위기를 다은이만 모르고 있었죠. 저녁 식사 시간 내내 영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은이는 선우와의 만남 과정, 프로포즈 받은 이야기, 결혼 계획까지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영주는 한마디도 제대로 들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다음 달에 하려고 해. 다음 달? 응. 너무 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사랑하고 있고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서. 다은이가 선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영주는 그 모습을 보며 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걸 느꼈습니다. 토할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엄마, 축하해주지 않아? 언제는 맨날 결혼 좀 하라고 난리더니. 물론이야. 축하해, 다은아. 영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스스로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선우 오빠, 엄마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 엄마도 그런 것 같은데.
맞다. 선우 오빠도 예전에 영어 학원 다녔다고 했었잖아. 둘이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드는데 혹시 엄마가 영어 학원에서 일할 때 만난 적 있어? 다은이의 말에 영주와 선우가 동시에 긴장했습니다. 영주는 재빨리 대답했어요. 아니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영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은이가 그 시절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그럴 리가, 그때 일은 다 오래전 일이야. 혹시 그때? 선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순간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어요. 선우의 눈에는 미안함과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주는 재빨리 시선을 돌렸어요. 저녁이 끝나고 다은이와 선우가 돌아간 뒤 영주는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토해냈어요. 오늘 저녁에 먹은 모든 것들이 다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1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선우의 따뜻한 손길, 그의 위로, 그리고 그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요. 이럴 수가, 하필이면 왜 다은이와. 영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잊으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것도 딸의 약혼자로 말이죠. 그날 밤 영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은이의 행복한 얼굴을 생각하면 이 비밀을 평생 가져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을 하얗게 지새운 영주는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어요. 어떻게든 일상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요가를 하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때로 돌아가지 말자. 영주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이미 기억의 문이 열려버린 상태였어요.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그때의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2010년이었어요. 영주가 이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죠. 22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영주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었거든요.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영주는 47살이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다가 결혼 후 그만뒀던 터라 다시 일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성인 대상 영어 회화 학원에서 파트타임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때의 영주는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용기를 냈어요. 가르치는 일은 익숙했고 영어 실력도 어린 시절 외국에서 오래 살아 발음도 매우 좋았거든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며 학원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어요. 학생들도 대부분 성인이라 예의 바르게 대해줬고 영주도 서서히 자신감을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새로운 학생이 등록했어요. 바로 이선우였습니다. 선우는 당시 27세였어요.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레지던시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 실력은 나쁘지 않았지만 발음과 회화에 자신이 없어서 학원에 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선우는 다른 학생들과 달랐어요. 조용하고 진지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이는 면이 있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주저하는 모습이 보였고 틀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래야 늘죠. 영주가 격려하면 선우는 수줍게 웃곤 했습니다. 그 웃음이 참 순수해 보였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서도 선우는 종종 남아서 질문을 했어요. 공부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미국 생활에 대한 걱정도 털어놨습니다. 선생님, 제가 미국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서요. 왜 자신이 없어요? 충분히 실력이 있는데. 그냥 항상 모든 걸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요. 부모님 기대도 크고요. 선우의 말을 들으며 영주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의젓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게 보였거든요. 어느 날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있었어요. 영주는 우산을 가져오지 않아서 난감해하고 있었는데 선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우산 없으세요? 제 우산 같이 쓰실래요? 괜찮아요. 잠깐 기다렸다가 갈게요.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 같이 가요. 어차피 같은 방향이에요. 그렇게 둘은 하나의 우산을 쓰고 함께 걷기 시작했어요. 가는 길에 작은 술집이 보였는데 선우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기서 비 좀 피해 갈까요? 너무 많이 와서요. 영주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의 영주는 누군가와 이야기할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거든요. 이혼 후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가족들에게는 괜찮은 척 하느라 지쳐 있었어요. 술집에서 선우는 맥주를, 영주는 소주를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공부 이야기를 하다가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어요. 사실 요즘 많이 힘들어요. 선우가 먼저 마음을 열었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하는 건지 헷갈려요. 제 인생인데도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영주는 선우의 말을 들으며 깊이 공감했어요. 자신도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원하는 아내, 아이가 원하는 엄마로만 살아왔으니까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뭔지. 선생님도 그런 고민이 있으세요? 최근에 이혼했거든요. 22년 결혼 생활이 끝났어요. 영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선우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판단하거나 위로하려 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죠.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둘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과 고민을 털어놓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둘 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늦어져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우가 영주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선생님, 오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영주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영주는 그날 밤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선우의 따뜻한 눈빛, 자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던 모습, 그리고 그 순간 느꼈던 따뜻함까지. 그날 밤의 기억에 잠겨있던 영주는 핸드폰 벨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은이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제는 고마웠어. 선우 오빠가 엄마 음식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 다은이의 밝은 목소리가 영주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더욱 괴로웠어요. 그래, 다행이네. 그런데 엄마, 뭔가 이상하더라. 어제 엄마 표정이 좀 어색했어. 혹시 선우 오빠가 마음에 안 들어? 영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야. 갑자기 결혼 이야기를 해서 놀란 거야. 정말? 그럼 다행이다. 사실 선우 오빠도 어제 좀 긴장한 것 같더라. 엄마한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했거든. 다은이의 말을 들으며 영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선우도 어색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은아, 선우 씨와는 언제부터 만났어? 한 6개월 정도 됐나? 병원에서 만났어. 내가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 갔다가 영주의 심장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선우가 의사가 되어 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딸과 6개월이나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주는 다시 10년 전 그날로 돌아갔어요. 술집에서 이야기를 나눈 후 둘의 관계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자주 눈이 마주쳤고 수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그런 날들이 몇 달 정도 계속됐습니다. 선우는 영주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였고 영주는 그런 선우에게서 위로를 받았어요. 나이 차이 때문에 조심스러웠지만 선우의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데 선우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되세요? 제가 요리한 거 드셔보실래요? 요리를 해요? 네, 혼자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혼자 먹기는 아까워서요. 영주는 잠깐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의 영주는 정말 외로웠거든요. 혼자 집에 돌아가서 또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는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선우의 원룸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의외로 살림솜씨가 좋더라고요. 선우는 파스타를 만들어 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유튜브 보고 연습했어요. 혼자 사는 남자의 생존법이죠. 둘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선우는 영주의 과거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영주는 선우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선생님, 저 미국 가는 거 그만둘까 생각 중이에요. 왜요? 꿈이었잖아요. 요즘 다른 꿈이 생겼어요. 선우가 영주를 바라보며 말했을 때 영주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자신의 상황도 그렇고요. 선우 씨, 선생님, 저는 진지해요.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선생님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해요. 그날 밤 둘은 오랫동안 이야기했어요. 선우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고 영주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선생님, 나이 차는 저에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선우가 영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을 때 영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오랫동안 상처받았던 마음이 누군가의 따뜻함에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둘은 서로를 안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영주는 선우의 품에서 깨어났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있었고 선우는 평온한 얼굴로 자고 있었어요. 그 순간 영주는 오랜만에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영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이 관계가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이 차이, 사회적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선우의 미래까지 생각하니 부담스러웠어요. 정신 차리자.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영주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선우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한데 자신 같은 이혼한 중년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이 그에게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주는 결심했습니다. 선우를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영주는 학원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날 선우는 영주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선우 씨, 미안해요. 저 학원 그만둬요.
갑자기 왜요? 다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관계도 여기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우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선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영주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학원을 나왔어요. 선우가 뒤따라 나왔지만 영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둘의 관계는 끝났어요. 그 후 10년 동안 영주는 그날의 기억을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가끔씩 선우 생각이 날 때마다 그가 잘 살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우가 딸의 약혼자로 나타난 거예요. 그 후 일주일 동안 영주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낮에는 멍한 상태로 하루를 보냈어요. 선우와 다은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다은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혼자 온 것 같았어요. 엄마 왜 이렇게 안 좋아 보여? 많이 아픈 거야? 다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영주는 거울을 본 지 며칠 됐는데 아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을 거였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정말 요즘 전화도 잘 안 받고 목소리도 이상하더라.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선우 오빠야. 영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선우 오빠가 어떻다는 거야? 지난번에 엄마 만나고 나서 계속 멍하니 있대. 물어봐도 별말 안 하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다은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영주를 바라봤어요. 선우도 자신만큼이나 힘들어하고 있다는 얘기에 영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엄마, 정말 선우 오빠 처음 보는 거 맞아? 왜 그런 말을 해? 둘 다 너무 어색해. 그냥 처음 만난 사이치고는 뭔가 이상한 긴장감이 있더라고. 영주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노력했어요. 서로 어색한 게 당연하잖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런가? 그래도 결혼식까지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다은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런 딸을 보니 영주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다은아, 이번 주말에 같이 식사하자. 엄마가 더 노력해 볼게. 정말? 그럼 선우 오빠도 좋아할 거야. 주말 약속 장소인 한식당에서 영주는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은이와 선우가 함께 들어왔을 때 선우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선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영주는 그의 목소리에서 떨림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다은이가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선우 오빠가 요리 정말 잘한다니까. 나한테 해준 카르보나라 정말 맛있었어. 그 순간 영주와 선우가 동시에 굳어버렸어요. 카르보나라는 10년 전 선우가 영주에게 처음 해준 요리였거든요. 둘의 시선이 잠깐 마주쳤다가 재빨리 피했습니다. 그런데 선우 오빠인데 엄마한테 뭔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했는데 다은이의 말에 영주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 그게 선우가 망설이는 순간 다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잠깐 회사에서 급한 전화 왔네. 잠깐만. 다은이가 자리를 비우자 둘 사이에 긴장된 침묵이 흘렸어요. 어머님, 그때 일 정말 죄송합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곤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다은이한테는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저희들만의 비밀로. 그게 좋겠죠. 그리고 다은이를 정말 사랑합니다.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선우의 진심 어린 말을 들으니 영주는 더욱 괴로워졌어요. 그가 다은이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그때 다은이가 돌아왔어요. 미안, 무슨 이야기하고 있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인사 정도. 영주가 재빨리 대답했지만 다은이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둘 다 표정이 이상한데. 그 순간 다은이가 선우의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알림이 떠 있었거든요. 이 사진 뭐야? 다은이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오래된 사진이 하나 보였어요. 젊은 영주와 선우가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이 그녀의 손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은아. 영주가 말하려고 했지만 다은이는 이미 일어서고 있었어요. 엄마, 이건 뭐야? 선우 오빠와 엄마가 같이 있는 사진이 왜 있는 거야?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아, 진정하고 앉아. 설명해 줄게. 설명? 뭘 설명한다는 거야? 엄마는 선우 오빠 처음 본다고 했잖아. 다은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엄마와 내 약혼자가 이미 아는 사이였다는 거야? 영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들키게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다은아, 잠깐 밖으로 나가서 이야기하자. 선우가 다은이의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다은이는 뿌리쳤어요. 손대지 마. 둘 다 나한테 거짓말했잖아. 그리고 다은이는 울면서 식당을 뛰쳐나갔습니다. 영주와 선우는 그 자리에 그대로 남겨졌어요. 다은이가 뛰쳐나간 후 식당 안은 어색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영주와 선우는 움직일 수 없었어요. 둘 다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선우가 중얼거리며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영주는 그런 선우를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과거가 딸을 이렇게 아프게 만든 거였어요. 선우 씨, 어서 다은이를 따라가세요. 어머님, 빨리 가세요. 지금 다은이가 더 중요하잖아요. 영주의 간절한 말에 선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급히 식당을 나갔습니다. 영주는 혼자 남아서 계산을 하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영주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딸의 행복한 결혼을 망쳐버린 것 같아서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그때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야, 아예 그런 일이 없었어야 했는데. 영주는 10년 전을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영주는 다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영주는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다은이가 서 있었지만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다은아, 엄마 들어가도 돼? 다은이의 목소리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영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앉은 다은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영주도 먼저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정말 궁금해. 다은이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언제부터였어? 선우 오빠와 엄마가 그런 사이였던 게? 다은아, 그건 거짓말하지 마. 어제 선우 오빠한테 다 들었어. 10년 전 영어 학원에서 만났다고.
그리고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둘이 잠자리까지 했다고. 영주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선우가 다은이에게 모든 걸 말한 거였어요.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약혼자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숨길 수 있어? 다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영주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다은이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미안하다고? 그게 다야? 내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알아? 알아. 정말 미안해. 엄마, 나 어제 밤새 생각해봤어. 왜 엄마와 선우 오빠가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어색했는지, 왜 둘 다 자꾸 시선을 피했는지. 이제야 다 이해가 되더라. 다은이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몰라. 내 엄마와 내 약혼자가 이미 그런 사이였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잖아. 다은아, 그때는 정말 실수였어. 실수? 엄마에게는 실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실수가 아니야. 다은이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내 엄마와 그런 관계였다는 게 어떻게 실수야?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할 뻔했다는 게 어떻게 실수야? 영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딸의 말이 모두 맞았거든요. 엄마, 나 정말 이해할 수 없어. 엄마는 어떤 심정으로 우리 결혼식 준비를 도와주려고 했던 거야? 어떤 마음으로 축하한다고 말했던 거냐고. 다은아, 정말 잔인해. 내가 얼마나 행복해 했는데 엄마는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다은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주의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 잔인했던 건 맞았습니다. 딸의 행복을 보면서도 자신의 과거를 숨기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 다은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다은이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나 선우 오빠와 헤어졌어. 뭐? 결혼 취소했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결혼을 하겠어? 영주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은아, 그럴 필요까지는. 필요 없다고? 엄마, 정말 모르는 거야? 내가 지금 어떤 기분인지. 다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남자가 내 엄마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았는데 어떻게 그 남자와 결혼해? 어떻게 그 남자를 사랑한다고 말해? 하지만 그건 10년 전 일이야. 선우 씨는 지금 너를 사랑하고. 엄마. 다은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영주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었거든요. 나 당분간 엄마 안 볼 거야. 시간이 필요해. 다은아, 제발. 엄마, 나한테 시간을 줘. 이 모든 걸 받아들일 시간 말이야. 다은이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어요. 영주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영주는 병원에 갔어요. 머리가 너무 아팠고 가슴도 답답했거든요. 간단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은 후 집에 돌아와서 영주는 다은이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다은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 그때 그 일은 엄마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야. 하지만 그때의 엄마는 정말 힘들었어. 이혼 후에 모든 게 무너진 기분이었고 그 아이에게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던 거야. 그건 사랑이 아니라 그냥 외로움이었어.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지.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져서 정말 미안해. 용서해달라는 말도 감히 못하겠어. 그냥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는 말만 하고 싶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영주는 한참을 울었어요. 자신 때문에 딸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다는 것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편지를 쓴 지 사흘이 지났지만 영주는 그것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과연 이런 편지가 다은이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선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주는 깜짝 놀라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선우의 목소리는 많이 지쳐 있었어요. 괜찮아요. 무슨 일이에요? 다은이 만나보았나요? 사흘 전에 한 번 봤어요.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도 안 받고 집에도 없고. 선우의 목소리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친구 집에 있을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어머님,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그때 그 사진을 지웠어야 했는데. 선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애초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잘못이죠. 전화 너머로 선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저 다은이랑 정말 헤어져야 할까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죠? 다은이가 저를 볼 때마다 어머님과의 일을 생각할 텐데. 영주는 선우의 고통이 느껴졌어요. 자신만큼이나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보였거든요. 선우 씨. 네. 다은이를 정말 사랑하나요? 네, 진심으로 사랑해요. 어머님과의 일은 정말 과거의 일이에요. 지금은 다은이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다은이도 시간이 지나면. 정말 그럴까요? 영주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딸의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영주는 결국 편지를 다은이가 머물고 있는 친구 집으로 보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다은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편지 받았어. 받아보러 갈 거야.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영주는 딸이 무사하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어요. 다은이가 바다를 보러 간다는 것은 정말 큰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은이가 돌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야위어 보였어요. 다은아, 엄마, 나 결정했어. 다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선우 오빠와는 정말 끝이야.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다은아,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정말 많이 생각해봤어. 바다를 보면서 며칠 동안 생각했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겠더라. 다은이는 소파에 앉으며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나는 선우 오빠를 볼 때마다 엄마와의 일을 생각할 거야. 그게 10년 전 일이든 뭐든 상관없어.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영주는 딸의 단호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엄마와도 시간이 필요해. 다은아, 엄마를 원망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엄마를 봐도 예전처럼 편하지 않아. 자꾸만 그 일이 생각나거든. 다은이의 솔직한 말에 영주는 눈물이 났어요.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될까? 시간밖에 없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해. 새로운 시작? 회사 그만두고 유학 가려고. 심리학 공부하고 싶어? 영주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이번 일을 겪으면서 생각해 봤는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어. 내 마음도 이해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하고 싶어. 다은이의 말에서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이 일을 통해 많이 성장한 것 같았습니다. 언제 떠날 거야? 다음 달에. 이미 서류 준비 다 했어. 그래.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느라 힘들었겠구나. 미안해, 엄마. 하지만 지금은 이게 최선인 것 같아.
그날 저녁 선우가 다은이를 만나러 왔어요. 영주는 거실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은아, 정말 이렇게 끝내야 해? 선우 오빠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못하겠어. 우리가 사랑했던 건 진짜였잖아. 그건 변하지 않아. 알아. 오빠를 사랑했던 것도 진짜였어. 하지만 다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오빠를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날 거야. 오빠도 힘들 거고 나도 힘들 거야. 시간이 지나면 아니야. 어떤 건 시간이 지나도 안 돼. 미안해. 선우는 한참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행복해. 정말 행복하게 살아. 오빠도. 그렇게 둘의 관계는 정말 끝이 났어요. 선우가 집을 나간 후 다은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울었습니다. 영주도 거실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며칠 후 영주는 선우에게서 마지막 전화를 받았어요. 어머님, 저 시골 병원으로 내려가요. 시골로요? 네. 서울에 있으면 자꾸 다은이 생각이 나서요.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 선우 씨, 어머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선우도 떠났어요. 결국 10년 전에 그 일이 세 사람의 인생을 모두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다은이가 유학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영주는 딸을 배웅했어요. 엄마 잘 지내. 너도 건강하게 공부하고 엄마도 새로운 시작해. 나처럼. 다은이의 말에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였습니다. 다은이가 유학을 떠난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영주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예전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독서 카페를 열었어요. 영주의 책방이라는 이름을 단 카페는 마을 사람들에게 조용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영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열고 저녁 늦게 문을 닫았어요. 바쁘게 지내다 보니 예전만큼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영주는 카페에서 혼자 책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득 창밖을 보니 한 남자가 카페 앞에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낯익어 보였는데 설마. 영주의 심장이 빨라졌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영주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선우였어요. 선우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카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2년 만에 본 그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조금 거칠어진 손, 그리고 예전보다 깊어진 눈빛까지. 안녕하세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영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오셨어요? 우연히 지나다가 봤어요. 마을 병원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여기 병원에서요? 네. 6개월 전부터 이 마을 보건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영주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선우가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니.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영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어요. 선우는 카페 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아늑하네요. 마을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좋아한다고 들었어요. 그런가요? 네. 친절한 사장님이 운영하는 책방이라고. 영주 씨라고 하던데 혹시. 선우가 말을 멈췄어요. 둘 다 이 우연이 너무 기묘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은이는 어떻게 지내요? 선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잘 지내요.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영상 통화하는데 많이 밝아졌어요. 다행이네요. 선우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선우 씨는 여기서 어떻게 지내요? 괜찮아요.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많이 아프셔서 할 일이 많거든요. 선우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에는 속지 않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 일이 좋아졌어요. 사람들을 돕는다는 게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행이에요. 그 후로 선우는 가끔씩 카페에 들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둘 다 과거의 일보다는 현재의 삶에 집중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어느 겨울 저녁 선우가 평소보다 늦게 카페에 왔어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늘 힘들었나 봐요. 네. 응급 환자가 있어서 새벽까지 수술했어요. 영주는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말했어요. 고생 많아요. 마을 사람들이 선우 씨 덕분에 안심하고 산다고 하던데요. 과찬이에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도 대단해요. 서울에 큰 병원을 두고 이런 곳에서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여기 와서 진짜 의사가 된 것 같거든요. 선우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예전보다 편안해 보이세요. 평온하다고 할까요? 영주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것 같아요. 이곳에 와서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다행이에요. 그날 밤 선우가 돌아간 후 영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선우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라고는 말이에요. 봄이 오자 다은이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엄마, 나 많이 좋아졌어. 공부도 재미있고 새로운 친구들도 생겼어. 무엇보다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 엄마도 그때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걸 이제는 알겠어. 곧 일시 귀국할 예정이니까 엄마 카페에 놀러 갈게. 영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딸이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며칠 후 다은이가 정말로 카페에 나타났어요. 2년 반 만에 본 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다은아. 모녀는 오랫동안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동안 쌓인 그리움과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예쁘다. 엄마한테 잘 어울려. 그래, 엄마도 여기서 행복해. 다행이야. 그동안 걱정 많이 했거든. 그날 저녁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어요. 다은이는 유학생활 이야기를, 영주는 카페 운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 선우 오빠는 어떻게 지낼까? 다은이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영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마을 병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 여기서? 응, 6개월 전부터. 다은이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렇구나. 잘 지내고 있으면 다행이야. 다은아, 너. 엄마, 나 이제 괜찮아. 정말로. 그 일도 내 인생의 한 부분이었던 거야. 아프긴 했지만 그 덕분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 다은이의 성숙한 모습에 영주는 감동했어요. 엄마도 이제 자유롭게 살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그날 밤 영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딸과 화해했다는 안도감,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주는 카페 문을 열며 혼잣말했어요.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도 몰라. 하지만 이제는 누구도 아프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그렇게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삶을 지배하지 않았어요.
영주에게는 평온한 일상이, 선우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 다은이에게는 새로운 꿈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삶은 다시 흘러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